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상담하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경수 교수입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상담 자문위원으로 운전자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운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Q&A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까요? 이제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곧 봄이 찾아오는데요. 이 즈음을 해빙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운전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운전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해빙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혹시 교수님 해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네, 해빙기는 사전적으로 얼음이 녹아서 풀리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2월 말부터 4월 초가 이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해빙기에는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로 노면 상태를 잘 보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데 해빙기 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나요? 네, 해빙기에는 노면의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안전운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해빙기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5년간 61건이 있었고요. 103분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통계는 노면에 블랙아이스 또는 눈이 쌓여서 난 사고를 제외한 해빙계만의 사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빙기의 노면을 위험하게 하는 원인 중에는 도로에 뿌렸던 제설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설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설 작업차로 도로에 뿌린 제설제는 눈을 어떻게 녹일까요? 1번 제설제가 눈에 닿는 즉시 눈을 녹인다. 2번 제설제가 녹으면서 생긴 물이 눈을 녹인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퀴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제는 뿌리는 즉시 눈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제설제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면서 물로 변할 때 생긴 물이 눈을 녹입니다. 그렇다면 추울 때 뿌려놓았던 제설제가 녹아있는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왜 그런가요, 교수님? 네, 제설제가 녹으면은 소금물로 되는데요. 이 소금물은 일반적인 물에 비해서 느리게 마릅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올 때 이런 소금물이 녹아서 고여있는 도로는 일반적인 빗길 도로보다 훨씬 미끄럽습니다. 제설제인 염화칼슘이 녹아있는 도로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알기 위한 실험을 모베이체에서 했는데요. 염화칼슘이 녹아있는 도로를 시속 5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을 했을 때 정지거리가 약 19.9m가 나왔습니다. 이는 마른 도로의 정지거리인 12.6m에 비하면 무려 7.3m가 더 가게 미끄러졌다는 것인데요. 제설제를 뿌렸던 도로는 미끄러워서 조심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약 70만 톤 이상을 사용하는 제설제는 많은 분이 염화칼슘만을 사용하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차로 살포하거나 사람이 직접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용으로 생산한 천일염과 바위에서 캐낸 암염으로 만든 제설용 소금이 제일 값이 싸고 제설 효과도 좋아서 전국적으로
약 60%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염화칼슘은 소금물과 석회석으로 만든 약간 누런색 알갱이입니다. 소금으로 된 제설제에 비해서 제설 효과는 약 80% 정도로 떨어지지만 물로 변할 때 열이 발생해서 몹시 추운 날 제설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소금보다 3배 정도 비싸서 전국적으로 약 18% 정도만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제설제들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하고 자를 부식하는 피해가 커서 지자체별로 불가사리로 만든 친환경 제설제를 20% 이상 사용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제설 효과가 떨어지고 값도 톤당 40만 원 정도로 비싸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설제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소송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3년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운전 중에 제설차에서 뿌린 제설제 일부가 차에 묻어서 차가 부식된 것을 알게 된 운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해서 35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도로를 관할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얼마 전에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인천시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제설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도로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옆에 차량이 있을 때마다 살포를 중지한다면 신속한 제설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차량 부식에 인천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빙기에 내리는 눈에도 종류가 있다는데 그 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해빙기의 눈은 가벼운 눈과 무거운 눈이 있습니다. 가벼운 눈을 건설이라 하는데 물기가 적고 푸석푸석해서 바람이 잘 흐트러지는 눈인데요. 이에 비해 두세 배 정도 무거운 눈인 습설이 있습니다. 이 습설은 물기가 많고 축축하고 잘 뭉쳐지는데요. 습설의 무게는 1제곱미터에 50cm만 쌓여도 무게가 150kg에 달하게 됩니다. 이 무게는 성인 남자 2명의 무게에 달하기 때문에 부식되었거나 또 약해진 구조물은 쓰러지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작년 12월부터 광주 호남 지역에만 눈의 무게까지 측정한 예보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난달 강원, 경북, 북부 동해안에 이어서 올해 11월에는 충청 지역까지 확대하겠다 합니다. 특히 요즘에 내리는 눈은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습설이 많아서 이에 대비한 안전 조치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 주신 눈의 종류 중에 해빙기 운전 시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눈이 될까요? 네, 해빙기에 내리는 눈이 빙판과 눈과 빗물이 혼재된 미끄럽고 위험한 도로로 바뀔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서운 눈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예. 예, 힌트는 힌트는 길을 가다 이걸 봤다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 그것은 바로 도깨비보다 무서운 진눈깨비입니다. 이 외국의 도깨비와는 다르게 한국의 도깨비는 착한 사람은 도와주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는 권선징악이 있었지만 이 진눈깨비라는 도깨비 같은 눈은 무자비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 진눈깨비는
공중에서 빗방울이 얼거나 일부분이 녹은 눈송이가 다시 얼면서 만들어지는데요. 높은 고도에 있는 빗방울이나 녹은 눈송이가 떨어지면서 영하 3도 이하의 공기층을 지나면서 진눈깨비로 바뀝니다. 이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눈 또는 비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얼음이 녹는 0도 이상이라서 빙판길 염려 없이 운전하시다가 진눈깨비가 내리면 갑자기 빙판길로 변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 해빙기에는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계절보다 발생한 포트홀이 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빙기에 발생한 포트홀은 노면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깨질 수가 있는데요. 제설제를 많이 뿌렸던 도로는 보수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설제의 소금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포트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위험하게 하는 것은 포트홀에 고여있는 물인데요. 이 물은 염화칼슘의 석회와 소금 성분으로 끈끈한 흙탕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포트홀이 아니라 그냥 얼룩진 노면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빙기에는 노면에 얼룩처럼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감속 운전을 해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절개지 근처를 지날 때도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네, 해빙기의 절개지 근처를 지날 때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눈이나 비가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암석이나 토양에 금을 가게 만들거나 깨지게 합니다. 그 결과 절개지 비탈면을 타고 내려온 돌이나 흙이 도로에 흩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를 모르고 방심하며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잘 해야 하고요. 또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굽어진 도로로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서는 절개지 등에서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해빙기 시기에 차의 부식 방지를 위한 자동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해빙기의 빗길이나 스키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거나 제설차가 뿌리는 제설제가 차에 묻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세차를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 세차는 소금기를 씻어내기 위해서 바퀴부터 시작해서 차의 하체 부위와 차체 전체 물을 골고루 뿌려가며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요. 세차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체 방청제가 긁히거나 손상되지 않았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바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엔진실인데요. 엔진실에는 공기가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라지에이더와 인터쿨러 등의 부품이 있고 이 부품들은 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소금물이 묻으면 벚꽃 모양의 하얀 무늬가 생기면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기를 제거해야 하고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엔진에 직접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이 물이 제너레이터나 전기 배선 일부에 속으로 들어가서 누전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닦아줘야 합니다. 자, 오늘 해빙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우리 운수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해빙기에는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어서 예고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운전을 하셔서 사고 없는 행복한 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